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우리 아이 영어 교육 솔루션. 우리 아이 영어의 이런 일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무환입니다. 아이 영어 교육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3살이 됐습니다. 25개월인데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 영어 교육 진짜 어떻게 시켜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굉장히 많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아이 영어 교육 고민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시원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가하셔서, 많이 함께 하셔서, 뭐 질문도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도 좋으니까 충분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 저만큼이나 아이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오셨는데요.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한 분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요리는 만렙입니다. 누가 봐도 전국 1등, 세계 1등. 근데 아이 영어 교육은 쪼렙이신 분입니다. 아이 영어 교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지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소개하겠습니다. 백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래도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예. 아니 같은 말도 쪼렙이 뭐야, 쪼렙? 그게 또 이게 또 다르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 친해서 그런 거예요. 저 쪼렙 아닙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결혼을 늦게 해서 그렇지. 예. 결혼을 늦게 한 게 쪼렙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냐면 이게 요리는 너무 대가인데 과연 내가 영어를 더 잘할지 어떻게 알아요? 잘하진 못해도 잘 가르치지. 예, 왜 더듬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더듬으세요. 내 영어 하는 거 봤어요? 영어 하는 건 봤죠. 그걸 봤구나. 아니 발음이 좋다고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예. 그 누구지? 그 영어 그 우리의 대표적인 영어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반기문 옛날 총장님. 예. 발음 좋아요? 뭘 또 그렇게까지 들어가요? 예. 나 진짜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발음이 그렇게 뭐 좋진 않았던 기억을 할 수 근데 영어 있어요. 엄청나게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를 발음 갖고 판단하는 건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본인은 영어를 잘하신다. 못해. 그것도 아니신데 뭐 이렇게까지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꾸 쪼렙이라고. 근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나오라고 해서 나왔지.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LG 플러스 모델이 LG 플러스 모델. LG 플러스 예. 모델이기 때문에 나왔긴 하지만 예. 사실 이제 LG 플러스 모델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제가 애들 영어라. 맞아요. 저도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애들 교육이 진짜 성큼 다가와서 지금 큰 애가 이제 바로 이제 좀 있으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될.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학교 갈 걱정,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이제 교육 문제잖아요. 맞아요. 교육하다 보면 결국 영어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영어가 정말 싫었던 건데 결국은 아이 교육에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뭐 이제 굉장히 먼 일처럼 얘기하고 그래.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 교육은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하시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그거는 이제 하여튼 슬슬- 교육은 예. 이 전가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나는 음식을 하고 있고 와이프가 교육을 해. 진짜요. 그거는 네. 네. 와이프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근데 아빠들도 많이 요즘은 알더라고요. 영어 교육 그리고 어떻게 시켜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잘 나오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오랜만에 가서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근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TV보다 젊어 보이죠? 예. 댓글을 그대로 보고 계셨구나.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래요. 괜찮지요? 남자는 핑크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예. 좀 더 진한 거 입고 나올 거겠나? 저 영어 공부 안 해요. 네. 아구찜님 저 영어 공부 안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빨리 이분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리계의 만렙 백 대표님이 있다면 아이들 영어 교육에는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EBS 스타 강사시죠. 이상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만담을 하느라고 소개를 너무 늦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근데 교수님도 얘기 듣기로는 아이 영어 교육을 직접 가르치셨다고요? 네, 저는 아이가 둘인데 네. 둘 다 제가 3년씩 정도 가르쳤습니다. 뭐 평생 가르친 건 아니고요. 네. 둘 다 둘 가르쳤습니다. 다. 네. 근데 그게 내 자식은 솔직히 말하면 영어 교육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많은 인내력과 마음의 평정심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너무 엄마로서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고 예. 아이도 학생처럼 학생도 내 아이처럼 이제 그렇게 애들이 몇 살이에요? 저희는 둘 다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했고. 대학교 졸업. 근데 하나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하나는 졸업했습니다. 애들이 대학교 지금 졸업했으면 저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영어 잘해요? 네. 성공하셨구나. 네. 아니 근데 맞잖아요. 지금 아니, 용이가 요리 이제 앞으로 잘할 거 아닙니까? 모르지 그건. 첫째가. 그건 모르지. 그래도 옆에서 보는 게 있으니까 또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면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저희 아이들은 또 기회도 좋았고 여러모로.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자,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해소를 할 텐데 먼저 함께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핑코 수제 초콜릿 그리고 클레드벨 화장품 열정 분식소 상품권. PAT 상품권 그리고 경아 2마리 치킨 상품권도 드리니까요.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선물을 드리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고민은 뭔지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해서 베스트 5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 제가 판넬을 가져왔고요. 이걸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고민 탑 5입니다. 먼저 5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요. 잠시만요. 이게 테이프 이게 너무 꽉 붙어 있어 갖고 잠시만요. 자, 예. 5위 제가 좀 이따 다시 제대로 뜯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냐면요. 얼마나 세게 붙여놨길래 말로 해 말로. 아빠, 엄마의 어설픈 영어 발음 들려줘도 될까요? 입니다. 아까 이제 아빠 엄마 발음. 네, 아까 백종원 대표님도 그거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과연 발음도 괜찮을까?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요리를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칼질을 잘 한다 못한다의 차이일 것 같거든요. 나는 음식은 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칼질을 잘 못한다고 해서 요리를 못 가르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영어를 하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면은 발음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만약에 발음에 너무 방점을 두면은 우리는 결코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실패자인 거죠. 그렇게 방점을 둬서는 안 되고. 근데 영어 발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정말로 좋아졌어요. TV 틀어서 영어 공부를 나름대로 막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때는 진짜로 그래서 AFK는 아세요? AFK? 네, 알아요. 아는 세대구나. 네. 그래서 잘 때 일부러 AFK를 켜놓고 잤었어요. 그래, 맞아. 밤새 그런 분들 밤새 AFK를 켜놓고 자고 그리고 일어나면 영어 듣기라도 잠을 정말 선잠을 자면서 그러면 듣기라도 근데 하나도 안 들려요. 잠을 못 자. 그 가위 눌린다잖아 계속. 맞아, AFK 맞아, 켜놓고 맞아, 자니까. 맞아, 맞아. 영어는 안 늘고 예. 발음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렇게 영어를 싫어하시는 분이 영어 이름이 산체스라고 되게 멋진 이름이 있던데요. 멕시코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이 아니라. 왜 산체스가 무슨 영어 이름이야? 산체스는 근데 왜 나온 거예요? 내가 주 활동 무대가 LA예요. 골목이 아니라 야, 얘가 충격 발언인데요. 골목이 아니라 원래 활동 구역은 아니. LA다. 아니. 한인타운 아니고요. 미국에서 미국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로스앤젤레스. 그렇죠, 그렇죠. 가봤어요? 로스앤젤레스는 가봤죠. 거의 멕시칸이 많아. 그렇죠.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산체스. 근데 사실 저는 근데 그리고 궁금한 게 산체스가 성이에요, 성. 이름이 아니라. 맞죠? 네? 진짜요? 모르셨어요? 잘 몰라요. 우리로 치면 네. 김환이면 환이 아니라 김이야. 그럼 산체스 100이에요? 그럼 백백이라는 뜻이에요. 김백. 그러면 안 그렇죠.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산체스 종원이지요, 정확하게. 네. 산체스 종원. 아니 근데 어떻게 성을 바꾸셨어요? 발음이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좀 심각할 수가 있잖아요. 안 돼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라는 거는 결국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 아마 대표님 세대에서는 AFKN 말씀하시는 거 AFKN, 보니까 네. 교과서에 테이프 돌리고 뭐 그러셨지. 맞아요. 그렇죠? 테이프 돌려서. 근데 지금은 유튜브만 해도 엄청나게 맞아요. 많은 그거는 컨텐츠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 덜 받으시면서 좋은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만약에 아이가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원어민 발음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별로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소통이 가능하고 또 컨텐츠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발음을 들려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옆에서 들었고요. 4위는 뭔지, 그러면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고민 4위는 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사인 안 뜯어요? 4위는 안 뜯겨주고 4위는 근데 잘 아니 뜯어볼게요. 한번 실패했다고 안 뜯으면 아니, 어떡해. 준비하고 뜯어봐야지.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이거 뜯어. 만드신 분들이 속상해할까 봐. 잘못 만들었잖아. 이거 봐 또 안 뜯어져. 뜯어봐요. 4위는요. 4위는 영어 유치원 꼭 보내야 할까요입니다. 영어 유치원은 꼭 보내. 이거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궁금하신 분들. 장단점이 명확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이거 답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네. 예를 들면 백 대표님 계시니까 식당의 예를 들자면 오, 식당 메뉴를 봐야 되는 거고 식당이 어떤 메뉴를 가지고 어떤 조리법에 있는 따라서 식당 음식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네. 유치원 마찬가지로 메뉴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법, 교육하는 방법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채로 어떤 류의 식당은 다 맛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처럼 그쵸, 영어 그쵸. 유치원도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 커리큘럼이 중요하다 이거죠? 네, 커리큘럼 중요하고 다만 아마 영어 유치원에서는 그 영어에 대한 노출이나 이게 상호작용,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그쵸, 수 그쵸, 없으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례자들을 직접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 이게. 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 몇 번을 말하냐고. 진짜 매일매일이 영어 전쟁이에요. 우리 애들 영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흥미를 잃더라고요. My pet bakes, say mean. 아 쑥스럽고도 모르겠어. It is time for the show. 좋다는 교재, 좋다는 방법 다 알아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갖가지 방법들이 다 있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걸 정말 알고 싶어요. 자기 이거 왜 또 사왔어요? 알파벳 조기 교육하는 거 좋잖아요. 뭐 나쁜 거예요? 장난감을 많이 사줘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장난감을 갖고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글이랑 알파벳도 같이. 먼저 쓰고 나서 시켜야죠. 아니 다른 애들도 지금 다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모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어 조기 교육도 지금이 딱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영어 교육이라니요. 좀 이러다가 부부싸움 할 판이에요. 남편은 영어 조기 교육 시키자고 하는데 저도 언제부터 영어 교육 시켜야 될지 고민이에요. 우경아 엄마랑 노래 같이 해볼까? A, B, C, D, E,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영어를 좀 같이 병행해서 가르쳐 주면 더 이제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에 A, B, C, D, E, F, G, H, I, J, K. 근데 이게 지금 혼란을 주는 게 아닐지 고민이 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효과적인지 그게 궁금해요. 네,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고민 베스트 1, 2, 3위를 저희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힌트가 나갔는데 과연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어떤 영어 교재가 효과적일까요? 이었고 2등은요. 영어 못 알아들어도
들려주면 될까요입니다. 이게 1위는요. 1위는 영어 언제부터 가르쳐야 할까요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1위, 3위가 나왔어요. 3위부터 영어 교재 효과적일까요? 라고 했는데 영상에서처럼 원래 영어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싫어졌다고 뭐 혹시 교재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아마 보통 영어 교재를 구입하실 때 네. 남들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또는 영어권 나라에서 이거 굉장히 히트한 좋은 전집이 하면 다 사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욕심내서 전집을 그냥 벽장에 쫙 깔아 놓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저렇게 많다고 생각이 되면 얼핏 손이 안 간단 말이죠. 예. 차라리 조금씩 이거 다 하고 또 새 거 주시고 하는 게 나을 텐데 아마 이런 경우에는 아이한테 아이 손을 잡고 서점 같은 데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걸 한번 골라봐라. 어떤 책이 재밌겠냐고 아이한테 선택권을 한번 줘보시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럼 거기서 영어로 된 걸 찾으면 된다 이거네. 네, 그 아이가 자기가 보고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도 네. 그림을 보고 살 수가 있잖아요. 말 되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엄마들이 성향이 아니라. 부모 성향이 아닌 거죠. 일단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 글자를 먼저 읽기 때문에 그림에 그렇게 눈이 가거나 네. 상상력을 키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한번 줘보시죠. 예.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라.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고 키워드인 것 같아요. 2위는요. 영어 못 알아도 들려주면 될까요? 였습니다. 아까 AFK는 그렇게 들으시면서 좀 졌다고 늦었네. 하는데 가위 눌렸다고 그랬잖아요. 효과 없던데. 효과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들려줘야 될까? 계속 틀어놔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효과 없지 않나요? 효과 없던데 저는 별로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없다고 봐요. 네, 이거 어떤 건가 하면은 백대병 계셔서 계속 요리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밥상을 쫙 차려준다고 그걸 다 먹지 않잖아요. 그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잖아요. 그리고 먹는다고 다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 들려준다고 다 그게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 기간에 아이들한테는 영어 노출이 되게 중요해요. 노출 시간이 많은 게 좋은데 일단 이 노출이 자기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 집중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그냥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운드처럼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의미 없어요, 별로. 그래서 아마 그런 중간중간에 발음을 좀 교정을 할 수 있거나 좀 익숙해지거나 영어의 리듬을 좀 영어의 리듬을 느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될 수 있는데 그럼 노래는 좋아해? 영어 노래? 아이가 노래는 아무래도 더 주의 집중해서 듣지 않겠어요? 엘사 같은 따라하시라고? 노래 같은 우리 애들 엘사 같은 거 보고 나도 막 맨날 우리 따라- 딸도 레리꼬만 해요. 그렇게 레리꼬, 그래. 레리꼬. 네네. 그거 그거는 이제 또 아이들한테 귀에 쏙쏙 박히니까. 차라리 영어 네.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그 노래만 쭉 하는 영어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실제로. 아, 그렇구나. 아이들 나라 계속 틀어줘야겠구나. 성인들도 저기 팝송으로 영어 배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때도 한참 유행했었죠. 네. 소풍 가서 한번 폰 좀 잡으려고. 팝송으로 외워둔 거는 안 잊어버리지 않나요? 근데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하다 말았지. 바로 그때는 그랬었어요. 예. 그것도 그때는 또 한글로 적어 놓으셔서 그런 거 그렇지 한글로 아니었어요? 적어놨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뜻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죠. 예. 자, 그럼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영어 언제부터 가르쳐야 할까요?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언제나 대망의 일일 것 같아요. 영어는 과연 몇 살 때 언제 뭐 한국어를 먼저 가르쳐야 되냐, 영어를 먼저 가르쳐야 되냐. 뭐 우리 애는 한글보다 영어를 더 먼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서 영어부터 하게 됐다. 뭐 이런 나이가 분들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 없어요. 그렇지. 네, 이거는 답변. 근데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죠. 보통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나이를 사춘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사춘기 전. 사춘기 전에 그 외국어를 배우면 모국어처럼 흡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모국어 같은 환경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모국어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가르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국 같은 환경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이중국어 하는 아이들 케이스를 보면요. 예. 엄마 아빠가 전부 미국인이고 그래서 집에서는 영어만 계속 쓰고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한국어를 쓰는 이런 경우는 환경이 양쪽이 다 되는 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정에서 쓰는 언어보다는
그 또래 집단이 쓰는 언어에 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은 미국에 저 오래 자랐던 아이들 보면 한국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 다 집에서 한국어 쓰시는데 우리말 못하는데 영어만 하는 거는 어렸을 땐 걔네들도 집에만 있을 땐 한국어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래 집단하고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자꾸 그 언어에 더 끌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때부터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를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영어 교육도 뭐 다른 교육이랑 똑같네. 애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학습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흥미 있고 호기심이 있어야지 계속 갈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흥미도 없고 호기심도 없는데 하는 거는 글쎄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야단 맞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면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있죠. 예, 맞아요. 많이 한계 있죠. 그래서 맞아요. 저도 영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먹는 거 좋아해서 저도 메뉴판으로 영어 공부를 해갖고 식당 가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일반 회화는 안 돼. 일반 회화는 좀 힘들고요. 거의 안 돼. 나는 진짜로 어디 미국 출장 가도 딱 입국 심사할 때 아주 떨려요. 아, 그래요? 이상한 거 물어볼까 봐. 근데 식당 가면 자신 있어요. 메뉴는 얼마든지 되니까. 중국 가도 그렇고. 근데 그걸 옛날부터 누가 가르쳐 줬으면 안 했을 안 거라는 했지. 거잖아요. 나가서 취직을 안 했어요. 내가 뭐 잘못 와서 무슨 천부적인 사학과 기질이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네. 딱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딱. 승진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가 싫어서. 아, 또 특이한 정말 난 영어 공부를 싫어해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케이스. 죄송한데 무슨 100분 토론도 아니고 두 분이서. 아니 그래서 요새는 정말 좋아졌어요. 요새는 아이들 나라 들어오면 애들이 좋아해. 아, 진짜로요? 진짜로. 내가 나는 아직- U+가 장점이 진짜로 채널이 너무 애들에 특화돼 있어. 좀 약간 너무 편파적이에요. 편파적일 정도로. 리모컨만 봐도 중간에 아예 아이들 나라고 써 있잖아요. 예. 이건 좀 너무 편파적이긴 한데 눌러보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 어른들 나라가 왜 없어? 어른들 나라가 없어. 약간 단점은 어른들 나라가 없어요. 예. 근데 아이들 나라 바뀌면 진짜 채널이 너무 많아서 특히 우리 막내가 우리가 애들이 막내는 거의 제 딸 거의 같잖아. 예. 걔가 요새 뽀로로가 너무 좋아갖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아빠 딸, 엄마 딸, 아빠 딸 그러던 애가 조금 있다가 둘 다를 배운 거야. 그래서 아빠 딸 그러면 둘 다 이러던 애가 요새는 아빠 딸, 엄마 딸 하면 뽀로로 딸이라고. 뺏기셨네요. 그러니까 걔를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전에는 유튜브를 찾아갖고 그 은근히 돈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쵸, 아이들은 맞아. 캐릭터 찾으면 캐릭터가 다 공짜잖아요. 무료. 그래요? 그리고 좋은 게 둘째 보는 거 다르고 큰애 보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수준마다 다 있잖아요. 예. 읽어주는 책도 둘째는 읽어주는 책 너무 좋아하거든. 콩순이 있어요? 하이 나 지금 우리 딸 어마어마해. 콩순이에요. 잔뜩. 그래요?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들 나라가 어린이나라가 왜 나왔지? 어른들 영어 나라까지 영어. 나왔어요. 결국 어른들 나라는 웬 말입니까? 어쨌든 다음 코너는요. 넷플릭스 버튼이 따로 있어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있어요. 예. 모르지? 몰랐어요. 그 사람 그것도 안 보면서 이거 왜 나왔어?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아니. 2주 전에 기회가 있어. 이사할 때 내가 그거를 유혹을 아니 LG 플러스 되는데. 쓰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거 갖고 아니 지금 체감을 하면서 저도 이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리모컨에 아예 넷플릭스가 아니 개인적으로 전화를 좀 주시지. 아유 말하는. 우리 집은 왜 몰랐지? 뭐 지금 아이들 나라, 뭐 어른들 나라,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 리모컨에 어른들 나라 리모컨 딱 하나 대박 칠 것 같아. 예. 너무 웃긴다 막 이런 뭐 댓글들을 계속.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애들 교육 때문에 나오는 예. 건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실시간으로 댓글을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고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는요, 이상민 교수의 Yes or No입니다. 자, 첫 번째 댓글로 저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초님의 댓글인데요. 아이가 영어 책은 잘 읽는데 말하기가 안 돼요. 따로 말하기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 우리 흔히 옛날에 얘기하는 리딩은 되는데 스피치가 안 된다. 왜 네, 그러는 스피킹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어떻게 보십니까? Yes or No? 예스. Yes. 오. 말하기는 말하기 연습을 해야지 늘어요.
그쵸. 많이 예. 듣거나 많이 읽거나 하면은 예. 그 전이 효과라고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말하기 연습하기가 쉽지 않죠. 제일 어렵죠. 그렇죠. 상대방이 쑥스러워요. 없으니까. 예. 네, 상대방이 없어서 이럴 때는 이제 엄마가 좀 상호작용을 좀 해주시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엄마가 영어를 안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봐요. 네. 엄마도 영어가 잘 안 되고 아빠도 영어가 좀 그래. 그럼 네. 어떻게 해요? 혼자 연습해야 혼자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혼자 하는 게 되게 그래서 제가 한국 상황에서 말하기 연습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책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으면 말하기랑 그래도 좀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거 있다 맞아. TV에다가 하는 거. TV에다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스피커들을 탑재되어 있는 콘텐츠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말하기에서는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발음 이상해 하면 걔 이제 입 딱 닫을 걸요.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음도 그렇고 너 그거 문법 틀렸잖아. 말 틀렸어.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도 기분 나빠. 옆에서 듣는데 네. 나도 기분 나빠. 와.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나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말하기는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기가 참 어려운 언어 기술이긴 합니다. 이거 U 플러스 리모컨은 모르죠? 몰라요. 여기에 음성 인식 되는 거. 몰라요. 그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몰라요? 아 없지. 없는 사람이 서러워서 살겠나요? 아이 참. 애들이 이걸 자꾸 얘기해요? 여기다가 리모컨이 음성을 인식해. 아, 검색도 되고 그래. 그러면 애들이 직접 이걸로 영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어로 어쨌든. 그걸 하면 되겠구나. 진짜. 그냥 그 대화 생각- 방식을 그 그렇게 생각을 바꿔도 못했네. 나쁘지 않겠네요. 그거 시켜봐야겠구나. 어린이 아이들 나라 들어가서 이거로 대화하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또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님의 댓글인데요. 첫째와 둘째 아이 둘 다 영어 비디오를 좋아해서 자주 틀어주는데요. 아무래도 둘째가 어리니까 둘째 수준에 맞춰서 비디오를 틀어주니까 첫째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둘째 수준에 맞춰서 틀어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좀 체감하실 것 같아요. 백 대표님네는 애가 셋인데 나이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둘째에 맞춰주면 첫째는 시시하고 셋째는 또 아예 못 알아듣고. 나는 지금 뭐 좋아해요, 애들은요? TV는 막내에다 맞춰주지 나는. 막내에다가 TV는 막내, 둘째는 유튜브 틀어주고, 첫째는 게임 시키고. 와이프 없을 때. 와이프 없을 때, 이거 와이프 없을 때. 근데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충족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걸 하나면 어떻게 수준을 어떻게 맞춰 그걸? 지금 게임이랄지 이런 거를 안 하시는 부모님들은 어쨌든 아니 왜 게임 시키? 엄마들이 참 이상한 선물. 아니 애 게임 시킨다는데 그렇게 내가 뭐 죄졌나? 약간 선생님 지금 약간 한숨 쉬셨어요. 약간 화나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수준이? 아니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애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게임을. 옆에서 봐주는 거지 제가. 그죠? 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아빠가 선배니까 아무래도. 예. 인생의 선배니까. 저는 잘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수준은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 수준 각각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각각이요? 그렇죠. 아이 둘이 같은 거를 보여준다는 게 결국은 나이가 다른 아이들을 같은 학년 같은 학급에 넣어서 가르치시겠다는 건데 아이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몰라도 나이 차이가 뭐 한두 살만 나도 그 어릴 때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줘야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이들 채널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채널조차도 연령대별로 광범위하게 데이터가 많은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뭐 콘텐츠의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결국 아이들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LGU 플러스. 아니 이제 LGU 플러스 최근에 바꿨는데 진짜로 좋은 게 진짜 솔직히 너무 채널이 많아서 좋아요. 애들 채널이 많아서요. 애들이 너무 저 특히 애들이 좋아해요. 애들이. 아니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댓글을 저희가 추려서 상품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핑코스의 초콜릿과 클레드벨 화장품, 열정 분식소 상품권, PAT 상품권 뭐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댓글을 보고 여기서 직접 선물 줄 분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백 대표님도 한번 봐주세요. 그렇다고 LG 플러스 바로 바꾸지 마세요. 저 잘못하면 그 저기 물어요. 뭐지? 위약금? 위약금이니까 다 끝나면 바꾸세요. 천천히.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천천히 위약금 얼마 무는지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바꾸세요. 네, 예. 급하게 바꾸지 마세요. 미련하게. 아 그래요? 위약금 있어요. 나 위약금 있는 것 같은데요. 보죠, 예. 어떤 분에게 줄지 우리가 하셔도 좋습니다. 저 주세요. 제일 먼저. 저 주세요, 제일 먼저. 벌써 넘어갔어. 너무 빠르게 넘어간다. 많은 분들이 그거 못 주셔가지고. 봤어요? 백종원 잘생겼다 넘어갔네요. 그거 잡아야지. 아, 그거 못 잡았어요. 백주부 캐스팅 신의 한 수예요. 명진님 드리겠습니다. 명진님 드리고요. 글 잘 쓰네. 그거는 참.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백 대표님이 하나 골라주세요. 저런 사람 하면 안 돼. 음식 해달라는 사람 빼요, 저 사람. 그거 빼야 되죠. 채널을 잘못 보고 들어온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빨리 들어. 백종원의 조리비책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있지 말고 조리비책으로 가세요. 조리비책으로. 갑자기 그런 얘기 하세요. 영어, 아니 지금 너무 뭐 빨리 하고 있다가 지나간다. 또 보다니까 갑자기 댓글 쓰고 그래요. 너무 빨라서 저희가 이걸 지금 잘생긴 상품권을 아까 쓰지. 다음 댓글은요. 박스라님의 고민인데 영어에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입니까? 사실 우리가 취직할 때도 토익 학원 다니고 막 이럴 때 계속 반복 학습으로 듣고 녹음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건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세모가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다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출 환경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use it or lose it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좀 쉽게 않으면 좀, 예. 사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릴 잊어버린다. 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그 단어를 만약에 지난주에 한 50개쯤 영어 단어를 외우셨다. 그러면 한 열흘 후에 몇 개 정도 다 잊어버리죠. 안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활에서 계속 쓰고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생활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떡하지, 영어- 그럼?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그런 반복 방법 학습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예. 반복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반복 학습을 그 학습처럼 하지 말고 좀 재밌게 해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노래 같은 경우는 다 외울 정도로 아이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복할 수 있는 만한 재밌는 거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스토리북도 뭐 아버지가 재밌게 읽어준다든지 아니 자신은 없으시면 뭐 아니 유튜브나 아버지가 스토리북을 읽어줄 정도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비디오북을 뭐 보여주신다든지 유튜브를 보여주신다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이가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그게 비디오북일 수도 있고 영어 노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들 나라에 다 들어있어요. LG 플러스. 본인의 취미를 맞춰서 본인이 게임을 좋아하면 그걸 영어 해주는 게임, 영어 노래. 그것도 나쁜 영어 방법은 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가 부모가 잘 관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이것저것 다 여러 장르로 보여주고 예, 예. 네. 좋아하는 걸 계속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애들 막내 같은 경우는 뽀로로 워낙 좋아하니까 영어로 된 뽀로로 노래 틀어주니까 좋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좋아해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해주실 수는 없고 아니요, 그런데 진짜로 신기한 게 뽀로로 아이들 나라 틀잖아요. 뽀로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지가 신기한 게 애가 이제 2돌 지났잖아요. 지가 본 거는 골라요. 그다음에 이거 가서 골라 화면에서. 신기해. 저는 계속 어떻게 하나 몰라 계속 같은 것만 계속 한 3일 틀어주니까 바꾸라는 거야. 이번에 이거래. 그다음에 이거 봤다고 이거라고. 그다음에 아예 페이지를 넘기라고 그래요. 그 역시 엄마를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 엄마를 닮아서 똑똑한 것도 있는데 아빠가 뽀로로를 좀 닮은 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선생님. 예. 아니 좀 귀여운 인상이 좀 있으셔갖고 갑자기 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는 좀 질문을 받기보다는 아예 선생님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영어 교육에 대한 고민 해결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영어 교육계 백종원이라고 불리는 이분 이상민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우리 아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1980년대 초반에 이미 나왔던 이론이에요. 어. 원래는 심리학에서 나왔던 이론인데 교육학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전통적으로 지능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누가 머리가 좋아, 누가 머리가 나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지능처럼 여겨졌거든요. IQ 테스트 같은.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은 지능이 그렇게 한 가지의 지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8가지 지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음악적 지능, 당연히 이제 청각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음악에 관심이 많고 멜로디, 뭐 소리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 지능은 당연히 이제 언어를 잘하는 거라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든지 책 읽는 거 좋아한다든지 외국어 배우는 거 좋아하는 언어랑 관계 있는 지능이고요. 논리 수학적 지능, 이제 논리적인 사고와 수에 밝은 아이들인 거죠. 그다음 공간 시각적 지능은 이 시각적 정보에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차트나 이미지, 뭐 맵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자연 탐구 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의 자연이나 환경 또는 동식물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예, 예. 뉴턴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연에서 뭔가를 배우는 어떤 그런 지능을 얘기를 하고요. 예.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거는 남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토론을 하면서 배운다든지 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쉬운 아이고, 개인 이해 지능이라는 거는 철학자적으로 혼자 사고하면서 내가 혼자 예를 들면 뭐 산책 나가서 계속 생각을 해서 뭔가를 깨닫는 그런 사고 유형이고, 마지막으로 신체 운동적 지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에 당연히 관심이 많고 스포츠를 잘 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실제로 뭔가를 하면서 배울 때 가장 이제 효과적인데, 가드너 교수는 이 8가지 지능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봤어요. 예. 그런데 갖고 있는 이 비율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언어 지능이 되게 높고 청각 지능이 낮고 시각적 지능은 높고 뭐 대인 지능은 낮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같은 지능 구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다른 인지 성향이나 지능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교육 방법은 똑같이 한 방법으로 가르치면 누구한테는 좀 쉽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글자로 뭔가를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언어 지능이 유리하고 또 수학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숫자나 논리적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유리한데,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많이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각 개별 아이들의 인지 성향을 파악을 해서 좀 강점이 있는 쪽으로 교육 방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입 장벽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8가지 다중지능에 관련된 거를 일단 부모님들이 많이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방법을 실제 아이들 영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한국. 아닌데. 강미라, 우리 영어 놀이 할까? 네. 엄마랑 잉글리시 게임 해볼까? 이제 엄마 카드 보여주면 하나씩 맞추는 거야. 오케이. 트리. 음. 엄브레라. 아니요,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고 좋아한 건 아니고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도 지치고 저도 지쳐서 영어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A, B, C, D, E, F, G. 강늘이가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하고 접목해서 놀이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어 공부하자란 말보다는 영어 놀이하자 하면 강늘이가 네 하고 달려와요. 저희 집에는 강늘이 영어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강리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직접 선택해서 골라서 볼 수가 있고요. 보면서 서로 얘기도 할 수 있어서 강리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은 강리리가 먼저 더 틀어달라고 해요. 강리리 성향도 많이 알게 됐고요. 놀면서 하니까 아이도 좋아해서 실력도 많이 늘게 되더라고요. I love you. 확실히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뭔가 즐기고 재밌어 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자기 좋아하는 방향을 맞춰서 영어 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좋아하는 방향에 맞춰 어린 백종원을 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음식을 좋아할 거예요. 특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영어 공부도 하고 외국어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거를 첫 번째인 것 어떻게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저걸? 그래서 영어 성향 테스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저희가 저는 이렇게 체크를 했고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 녹화 들어오시기 이게 전에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이거는 내 애예요. 본인에는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하셨잖아요. 이게 그거구나. 사실 이게 이제 직접 해 보면은 뭐 결과까지도 직접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스트 한 거 성향 보셨어요? 혹시 저희 두 애를? 대부분 다 높은데요. 그래요? 네, 너무 대부분 다 다행이다. 높더라고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죠. 저는 제가 해봤을 때 저는 몇 개는 굉장히 낮았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어느 특정에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높아야 좋은 거예요? 뭐 다 높으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8가지의 지능 자체가 다 높다라는 네, 거 그게 굉장히 다 좋은 거 높다는 아니겠어요? 거죠.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느낀 게 아빠보다 낫네요. 아빠는 저게 분명히 부족한 지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도 알겠는데 그거를 나니면 나라면 저렇게 아닌데 그렇죠. 저도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좀 유별나다고 생각했는데 왜요? 어떤 부분에서 유별나요? 아니 뭐 퍼즐이나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집에서 나는 그게 그 후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엄마가 그걸 잘해. 아니 엄마가 엄마가 집에서 내가 막 처음에 어렸을 때 막 뭐라고 자꾸 그런 게 막 애들 심심하면 자꾸 뭘 깔아놓고 막 애들 막 흙 갖다 놓고 뭐하고 막 무슨 그래 소리 하고. 맞아요. 나는 처음에 네. 이거 솔직히 고백하지만 막 밀가루 갖고 뭐 했어서 내가 이제 먹을 거 갖고 자꾸 뭐 한다고 막 되게 뭐라 그랬거든. 먹을 거 갖고 밀가루 갖고 막 자꾸 뭐 촉감놀이 한다고 막 그래서.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걸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이니까 이게 색감도 좋고 뭔가 그런 게 되게 퍼즐 뭐 만들고 이러는 거 그리고 틈만 나면 어디 싸돌아다녀요. 뭘 싸들어 다닌다는 거예요? 다 싸갖고 애들 데리고 아 어디 여행 여행 가고 네. 뭐 좋은 거 체험해 주려고 엄마가 막 같이 제주도 가면은 막 나 힘들게 막 그냥 박물관 다 다니는데 네. 나는 저 어디 전시회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네. 근데 애들이 내가 그래서 뭐 애들 뭘 좋아한다고 전시회 자꾸 데려가라는데. 아 근데 그게 어떻게 근데 지금은 보면- 애들이 진짜 그림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 뭔지 아냐? 애들 나름대로 있더라고 그게. 그럼요. 그래서 그림책도 보이는 그게 거죠. 되게 중요한 건가 봐. 그래서 이게 그래서 후천적인가 봐요. 좀 태어나서 이렇게. 근데 제가 어쨌든- 선천적으로 애들한테 잘해준 거는 애 임신했을 때 와이프한테 퍼즐 3개 갖고 돌아다니면 퍼즐을 무지하게 갖다 줬어요. 아 퍼즐을 그렇게 와이프가 자꾸 사오래. 자기 애들 이 뱃속에 있을 때 태아 교육이 좋다고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퍼즐을 엄청나게 사다 줬어요. 임신했을 때. 그런 게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이 없는 부분일 다른 지능이 굉장히 높게 제가 나왔다고 임신했을 때 제일 잘한 게 퍼즐, 딸기. 아우, 딸기는 뭐예요? 정말 딸기를 그렇게 먹더라고요. 딸기. 없을 때도 그냥 그 딸기 구하느라고 아주 애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희 와이프가 한여름에 딸기 먹고 싶어하고 한겨울에 참외 먹고 싶어해서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에 있는 딸기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생각해 주시는 그러면 교육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언어 지능이 높은 걸로 나왔으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쉽죠. 외국어 배우는 게 쉽고 지금 보니까 청각 지능도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음악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음악 거예요. 좋아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는 언어 지능도 높고 청각 지능도 높기 때문에 아이가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다음 모든 과목이 언어로 배워져야 되기 때문에 셋째는 그래서 춤을 결과적으로는- 춰요. 그런 근데 아이들 음악이 안 나오는데 춤을 춰.
신체 운동 지능이 그게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음악적 지능이에요? 신체 운동 지능일 것 같은데 그건 뭐 아기들은 지능이 예능감 아직도 유연하니까 네, 그 네. 유연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강점인 지능을 활용해서 좀 쉽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결과 나중에는 약점을 보완을 해주면서 네. 그걸로 넘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뭐 계속 편식만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만 처음에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처음에 아이가 좀 편안하고 거부감 없게 시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일단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 그래도 많이 검증된 이론이라는 저런 다중 지능을 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재능을 많이 갖고 있고 지능을 갖고 있는지 좀 잘 찾아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영어를 시작할 좀 수 시작할 수 있게.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규정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얘는 이게 잘하고 저게 나쁘니까 얘는 이게 될 거야라고 뭐 아이의 미래를 규정하는 데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착각하기 쉽겠네요. 네, 그럴 수 유연성과 있어요. 네.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길을 내준다는 게 네네. 되게 힘들겠다. 네, 이두 학습에 가지는. 그냥 학습을 안내하는 가이드 중에 하나로 쓰셔야지 네. 이걸 뭐 이 아이는 저기 청각지능이 높으니까 얘는 음악가로 키워야겠어. 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꼭 절대적으로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 그 영어 성향 테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그 유튜브 공지 보시면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 아이 영어 성향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과도 바로 나오게 되고 성향은 또 어떤지도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궁금했었던 게 제 주변에서는 미국에서 쓰는 교재가 좋다고 해서 굉장히 또 유명한 교재들도 많고 비싼 값에 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걸 전집으로 사셨다가 다 이제 안 쓰게 되면 좀 아까우니까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거를 뭐 가서 이제 직접 보고 고르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거를 골랐다 하는 거지만 그게 뭐 미국에서 아니면 영국에서 좋았던 교재다. 그래서 꼭 이게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는 법은 없죠. 왜냐하면 영어 레벨도 틀릴 수 있고 또 성향도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교재 안 사고 그 아이들 나라 들어가면 나와요. 그래요? 영어 배우기. 예, 그거 그렇게까지 일단 나와요? 그거 진짜 잘 나왔다니까 책을 못 알아서. 물론 책도 사야 돼. 책도 사긴 사야죠. 책도 하나 사긴 사야 없다면서 책을 되지만 사긴 사야 되지만 예, 일단 예. 맛배기로 그럼요. 들어가서 일단 보시면 네. 아이들이 어떤 유의 영어 교육에 어울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판단하는 것마저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고민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좀 산만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백 대표님부터. 글쎄 저도 그냥 어떨결에 했는데 아니 교수님 모시고 하니까 저도 자녀 교육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 부분이 많아서요.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열심히 매진하면 뭔가 일 같지 않고 더 재미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전 제 지론이거든요. 그런데 공부조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어 공부조차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에 맞춰서 공부시키면 된다는 거 교수님한테 오늘 잘 들은 것 같아서 가서 그렇게 해야죠. 역시 첫째는 게임을 많이 해야 될까. 그걸 또 왜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까? 농담이고 그죠, 게임을 그죠. 시키면 안 되고. 들어가실 때 오늘 딸기 사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딸기 좋아한다고 아까 집에 많아요, 딸기. 입이 많아요? 선생님 오늘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 싶다 혹은 또 부족했다라는 거 있으면 지금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앞으로 외국어라는 게 뭐 AI나 기계 번역기 같은 것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을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영어를 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언어도 배우면서 다른 문화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사고의 유연성이나 사고의 확장성 그런 것들을 다 넓힐 수 있는데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아이가 즐길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직접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름 불러드린 분, 당첨된 분들 공지 메일 차이드 05 지메일로 주소랑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우리 아이를 얼마나 내가 관찰을 하고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사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지 지금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향을 분석하려고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꼭 오늘 들으셨던 거 기억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종원 대표님 그리고 이상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